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갈게요. 최근에 연결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 트랜서핑 강독은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강독과 트랜서핑의 비밀 단행본 노란 책 있죠.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보실 수 있고 또 모두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권을 다 다룬 뒤에 마지막으로 타프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현실에서 트랜서핑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160페이지고요 완벽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좀 중간 점검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균형에 대한 거죠. 균형과 또 잉여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죠. 균형을 다시 복원하려는 힘, 그것을 균형력이라고 하고 보통 저는 복원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치우치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균형을 깨트리는 에너지가 잉여 포텐셜이라는 거죠.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면 균형력이 깨지고 균형을 깨트리면 자연의 법칙이든 에너지 법칙이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력이 작용하는데 일종의 반작용이죠. 그것을 균형력이라고 하고요. 균형력이 작용되기 시작하면 반대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에 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부메랑이라고도 부르죠. 부메랑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현실 또는 뜻에 반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거슬러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이유는 어딘가에 균형이 깨져 있다. 그래서 균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균형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잉여 포텐셜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소주제는 이러한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것 이외에도 많은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중요성이라는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성이 들어가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 태도들 이런 것들은 균형력을 깨트리는 잉여 포텐셜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완벽함인데요. 먼저 전반적인 걸 소개하고 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이 트랜서핑을 비교적 그래도 쉽게 처음 접했을 때 이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방면의 체험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반트랜서핑, 펜듈럼적인 체험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몸에 익혀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흡수하듯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랜서핑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완전히 그냥 흡수하듯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회독을 한 이유가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미진했던 부분, 뭔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던 부분들조차도 이 트랜서핑이 그것들을 다 맞춰주는 역할을 저에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랜서핑을 하나의 지나가는 책이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저의 종착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여정이 트랜서핑에 와서 통합 정리된 것이죠. 이전에는 켄 율버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켄 율버의 통합 이론이라든가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접해봤고 한국에 이런 학회가 생기기 이전에 훨씬 전에 한국에 소개되기 전에 한번 접하고 또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서핑에 와서 이것들이 다 조각이 맞춰졌다. 그래서 더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질 않아요.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방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베이스는 크게 넓게 말하면 이것을 에너지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심리학. 더 좁히면 이 안에 트랜서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심리학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확장됐는데 확장을 시키다가 트랜서핑을 만나서 제자리를 찾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베이스 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바탕에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세워 놓습니다. 정리가 잘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또 익혀오던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명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명상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형태로 했다, 안 했다, 반대했다,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는데 비로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이러한 트랜서핑 기반 또는 에너지 심리학적인 기반 안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조언이나 자문을 해드리더라도 이러한 기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흡수하듯이 제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경험들이 많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트랜서핑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나온 인생들이 상처로 번복돼 있고 그리고 큰 실수나 실패로 좌절 경험을 하셨고 또는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과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현재 앞에 존재하지만 에너지적으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의 상태, 위치,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지금 내가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거라는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재조직되게 됩니다. 재해석되게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현재의 중심을 잡고 현재의 방향을 제대로 놓음으로써 질서를 잡게 될 때 이러한 모든 부정적이고 손실이라고 여겼던 것들조차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하기 싫은 경험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치유되고 극복되고 허용되기 시작하고 수용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이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약이 된다. 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약이 된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파헤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뒤집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둔 다음에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찾고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선택권을 올바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맞이하는 흐름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신다면 결국에는 다가오는 미래 시나리오, 이 미래의 프레임, 이것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조차도 새롭게 재조명된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의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완벽함 역시도 제가 아주 경험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냐면요. 제가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굉장히 완벽주의자였는데요.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주변 환경이 엄청 깔끔하죠. 그래서 거의 뭐 결벽증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엄청 깔끔하게 하고 다닙니다. 뭐 깔끔한 건지 깔끔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옷차림이라든가 매무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결벽증처럼 수건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정위치 딱 해놓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도 이렇게 치워야 되고 야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때 그랬어요. 단추도 옛날에는요 끝까지 단추를 잠그고 다녔어요. 보통 맨 위에 단추는 푸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는 손수건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왼쪽에는 티슈도 넣고 다니고, 가방에는 이거 무슨 사물함처럼 필요한 것만 넣는 게 아니라 항상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구두 신을 때 구두 주걱, 빗,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타 등등. 이제 안경도 닦아야 되니까 안경 닦는 거 있죠. 그리고 안경집, 뭐 온갖 것들이, 또 어디 갔을 때 누구 기다린다 했을 때 읽을 뭐 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에 바르는 뭐 핸드크림 이런 것 비롯해 가지고 기본적인 게 엄청 많아요. 무슨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옛날에. 이게 없으면, 뭐 하나가 빠지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바깥에 나갈 때는 거울 앞에 서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머리 단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머리 만지는데 시간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뉴질랜드 와서는 완전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저 거지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너 왜 그러고 다녀? 그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튼 옛날에는 이러고 다녔습니다. 거울 앞에서도 한참 서가지고 매무새를 다듬고,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이거 해봤다 저거 입었다, 다림질도 해서 빳빳해야 되죠. 뭐 하나 이렇게 주름이 좀 잡히면은 입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심각했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저는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극도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느 정도로 예민했냐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책장이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꼽아 놓는단 말이에요. 참고서, 교과서, 뭐 책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딱 맞춰서 놓죠. 이렇게 열을 맞춰서. 뭐가 하나가 삐져나오면 안 돼요. 순서도 딱 맞아야 되고, 높이도 맞아야 되고, 막 색깔도 맞아야 되고, 조화가 돼야 되고. 이러고 나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은 어머니께서 이 책 위치를 바꿔놨는지, 책상을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서랍을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들어오자마자 알아요. 더 심했던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뒤에 뭔가 인기척은 아니고 뭔가 기척이 느껴졌어요. 뭔가 느낌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확 뒤돌아봤더니 세상에 바퀴벌레가 벽에 기어가고 있네요. 저도 놀랐어요. 이걸 알아차린 저를. 그리고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가 벨이 울리기 전에, 몇 초 전에, 뭐 한 1초에서 2초 이전에 전화가 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 전화 벨이 울렸어요. 이만큼 예민했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이 예민함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닌데 약간 병적이었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좀 병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예민하면요, 이 정도의 완벽주의인 경우에는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완벽함을 추구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완벽함을 추구한 결과가 오히려 계속 완벽주의적인 성향만 키울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이 완벽주의를 허물고 손상하고 흠집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외적인 경우가 벌어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떨어지죠. 환경 적응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 적응 능력도 떨어집니다. 대인관계 적응 능력이 왜 떨어질까요? 이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완벽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완벽하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완벽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흠을 잡을 수 있는 허점을 보이면 안 되는 거, 허점을. 그게 얼마나 긴장되게 살까요, 이게. 예민한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이 어깨에 주로 이렇게 근육이 긴장된단 말이에요. 목 뒤에 여기가 빳빳이 이게 굳어요, 여기가. 마음이 긴장되면 몸이 굳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몸이. 그래서 특정 부위가 근육이 뭉쳐요. 호흡도 편안하지 않고. 그럼 얼굴은 어떨까요? 얼굴도 늘 긴장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면은 대충 관상 본다는 게 뭐예요? 인상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만큼 사람은 숨길 수 없다고요, 몸으로. 얼굴도 이제 경직돼 있고, 행동도 자연스럽지 않고, 결국은 이제 행동조차도 자연스럽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일이죠, 이게. 뭔가를 성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계획을 세우고 성취를 해요. 완벽해야 돼. 목표를 정했어. 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지켜야 되는데 완벽히 지켜야 돼.
10가지를 하기로 했으면은 10개를 다 해야 돼. 근데 다 못 하잖아요. 목표라는 게. 일단은 완벽주의자들은 무리한 목표를 잡아요. 욕심이 많거든. 무리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무리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를 낮춰야죠. 적어도 70%, 60%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로 낮춰서 그 정도만 수행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목표를 조금씩 올리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처음부터 100%가 돼야 돼.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면은 하루 이틀 했을 때 50%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이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가. 그럼 이거를 아예 포기해버려. 회피해버려. 철회해버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성취를 못하고 스트레스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다른 완벽을 기하려는 결심과 노력만 반복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패턴과 굴레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열등감이 또 나온다니까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이 패턴을 벗어나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이, 이 암울한 청소년 시절이 대학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교재가 됐어요, 저한테. 정말 훌륭한 교재였어요. 예, 스스로를 분석하고 스스로를 실험 대상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정말 훌륭한 교재가 이러한 청소년 시절의 경험들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반대 사례가 된 거죠. 완벽함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완벽함을 이 정도로 추구하진 않죠. 이 정도를 추구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깔끔한 거 좋아하죠. 당연히 깔끔한 거 좋아하고 저에 대해서는 완벽을 지향을 하려고는 하지만 완벽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항상 지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현재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지향할 뿐이지 완벽한 어떤 지점을 설정해서 단숨에 거기에 오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나의 선호는 있고 나의 기준은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려주고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요? 편안해지죠. 뭉친 근육도 풀리고 몸도 이완되고 잠도 잘 자고 예민한 것도 풀리니까 새로운 장소에 가서도 잘 자죠. 코를 골면서 잘 잡니다. 예전에는요, 뭐 어딜 수련회 간다든가, 뭐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래서 외지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진짜 한숨도 못 잡니다. 한숨도. 내가 익숙해진 공간을 벗어나면 한숨도 못 자요. 그만큼 예민했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죠. 저보다 더한 분들도 있고 덜한 분들도 있지만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완벽함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일단은 이게 좀 병적인 수준이 있고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죠? 좀 병적인 수준이다. 이것을 보통 결벽증이라고 그러죠. 강박증의 하나예요. 강박장애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인데 결벽증이라고 하는 거. 항상 지나친 거, 깔끔한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깔끔한 것. 표준적인 거죠. 깔끔하지 못해도 문제. 지나치게 깔끔해도 문제. 적당히 깔끔한 것은 필요한 거. 이건 필요한 거죠. 뭐 그 유명인들 중에서는 뭐 서장훈, 과거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좀 여기에 가깝죠. 병은 아니고, 병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깔끔한 건 좋아요. 좋은데 지나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완벽주의. 완벽한 건 괜찮아요. 완벽을 지향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완벽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와 요구, 타인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와 요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리한 노력, 결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 병적인 것에 가까운 개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벽지향입니다. 완벽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상태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더는 못 가고 앞으로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보려고 지향하는 거죠.
완벽을 지향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 지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응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요구하진 않아요. 허용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더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올라가 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 완벽 지향. 이건 괜찮아요. 적당한 것은 순기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위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학문적으로든가 아니면은 사업적으로든가 성공한 케이스 중에는 완벽주의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한 걸음도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특정한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리한 계획과 무리한 노력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 완벽주의는 순기능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관리가 탁월한 분들이 이 완벽주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관리를 잘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분들은 자기관리 잘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완벽주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관리가 소홀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자기 관리에 소홀하신 분들은 완벽 지향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 지향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자 또는 결벽증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을 잘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완벽주의는 역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완벽함도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사는 거, 사서 고생하는 거죠. 사서 고생하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을 내서 게다가 이것을 단숨에 가려고 그래 심지어.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을 하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외를 허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을 괴롭히는 것만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타인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엄격한 타인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고 너 이렇게 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이게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 그 유튜브로 보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는 애를. 옛날에 EBS에서 했던 그 뭐죠?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죠. 이 금쪽이 이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분들 그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거 보면은 볼수록 이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답답할 때가. 그런 사례를 대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함을 요구하는 부모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어디에 가깝냐면요. 정작 본인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자녀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문제인 거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녀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성향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성격 유형 중에는 이러한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 있어요. 스스로를 약간 괴롭히는 성격이긴 하지만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굉장히 허점이 없고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성격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뭐 MBTI에서는 ISTJ가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좀 높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러한 성향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반대 성향을 가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부모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갈등이 첨예화될 때 이제 성향의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니까 잉여 포텐셜을. 그래서 이런 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 연애를 한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게 언제 깨져요? 네, 좀 지나면 깨져요. 이제 서로 썸 타다가 연애 관계가 시작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깨지죠. 그 환상이. 또는 결혼하고 나서 또 깨지죠. 예.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본인이 환상을 불어넣고서 본인이 그 환상을 이 환상 속의 그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했으면서 환상이 깨졌으면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환상을 계속 요구를 하거나 환상이 깨졌다고 해서 비난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연애는 어느 정도 환상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환상이 깨진 후에 본궤도에 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환상 가운데 머물고 싶어서 그래요. 그 환상 가운데 머물고 싶은 것은 사실은 본인의 어떠한 내면의 중요성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어떠한 속성, 내가 싫어하는 어떤 속성 이런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허용하지 못할까요?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걸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애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시는 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점이 없단 말이에요. 10점이. 그러니까 7점에서 8점이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거든요. 근데 1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요. 아, 이 사람은 10점짜리야. 근데 알고 봤더니 7점이야. 아, 심지어 9점이었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주의자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9점에서 깎아먹는 1점, 이 1점 때문에 9점을 뒤집어 버려요. 이 1점을 마치 10점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 9점짜리의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1점을 10점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확장되면 결혼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결혼하고 나서의 부부 관계, 그 다음 부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과 10의 만남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10과 10의 만남은 없고요. 상대적인 건데 완벽한 건 일단 없고 상대적인 거예요. 뭐 7과 6이 만난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5와 4가 만난다던가 뭐 이런 식이죠. 예, 7과 7이 만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갖는데 상대적인 건데 7이 볼 때는 6이 1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6이 볼 때 7은 1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실을 보면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리고 이 6점 때문에 1점이 부족한 것을 수용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수용해주면. 근데 그거를 어때요? 허용을 못하는 거죠. 1점에 부족한 것을 10점을 요구하다 보니까 4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4점이 나중에 10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또는 반대 경우도 있죠. 6점이 7점 볼 때 1점이 많은 건데 10점의 기준을 찾다 보니까 자기보다 1점 높은데도 이 10점에 미달했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일단 자신부터 봐야 돼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만 나랑 큰 차이가 안 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9점과 2점이 만나면 이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9점이 2점을 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포용해주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설령 포용해준다 하더라도 2점이 9점을 부담스럽게 느끼면 또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에너지 수준과 성향과 레벨 이런 걸로 만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걸로 만난단 말이에요. 사람 만남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만남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듯이 너도 완전할 수 없지. 예, 나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2점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상승하기를 노력을 해보자. 그것을 지향을 해보자. 그러나 10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은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진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나날이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이런 완벽함이란 굴레에 펜듈럼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끔찍히 싫은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에게서 결점, 먼지 하나를 봤는데 그것이 그 사람 전체에 흠결이 된다. 그것은 그 특정한 먼지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이 알 거예요. 모르면 분석을 해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싫은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끔찍히도 싫은 무언가가 있다. 상대방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은 잘 찾아보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건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안 건드려졌을 때 모르는데 상대방이 그걸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뒤집히는 거예요. 정 확 떨어지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자기한테 잘못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화해하고 서로 고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용서 안 해주고 또 절대 용납 못하고 다시는 꼴 보기 싫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 뭔가가 건드려지면 정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상당히 작용한 거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완벽함을 지나치게 결벽증적으로 강박적으로 우리가 가져감으로써 자신을 숨통을 조이고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고 그래서 환경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성취를 하고 싶지만 오히려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만드는 결과적으로 펜듈럼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이러한 완벽함에서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책을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책을 좀 볼까요? 책을 보시면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 맨 밑에 볼틱체 읽어볼까요?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강박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을지 추측해보라. 물론 그것은 균형력이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완벽해지려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복잡한 혼란을 일으킨다. 그들이 내리는 가치평가는 뒤바뀌고 그 결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본인도 스트레스, 상대방도 스트레스, 결과적으로 삶이 끊임없는 투쟁이 된다. 힘든 거예요.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늙는 비결 뭐예요? 완벽함, 지나친 완벽함을 추구하십시오. 지나친 완벽함입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 오해하셔서 아이고 그러면 뭐 허술하게 그냥 살자, 되는 대로 살자 그 뜻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균형 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한쪽을 제가 강조하게 되면은 그것을 너무 또 크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반대쪽의 요인들을 아예 그냥 또 손을 놔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삶이 이러한 투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죠. 자기 비난을 한다든가 지나친 또 자기 확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완벽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될까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고 너무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으로 또 이어져요. 결국은 완벽함이라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 요인을 갖고 있더라도 파생되는 다른 잉여 포텐셜이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사실상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올라온다기보다는 두드러진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것들이 고구마 줄기 이렇게 캘 때 끌어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항목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진 항목이 있을 때 그것을 잠재우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잠재워진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완벽을 지나치게 지향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이런 이제 또 경멸, 허영 이런 게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죠. 그리고 자신이 기준에 미달하면은 불만족하고 심판하고 이것도 잉여 포텐셜 요인 들어보셨죠? 다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61페이지.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면 바로 그 자리에 균형력이 출현할 것이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자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로 가져가지 마세요. 성격의 문제로 가져가지 마세요. 성격은 안 바뀌는 걸 성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유, 내 성격이 원래 그래 한다는 것은 원래 그렇다고 하는 순간 안 바뀐다는 뜻이고, 안 바뀐다고 스스로 말하는 건 뭘 뜻합니까? 바꿀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능력 탓, 성격 탓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을 습관 탓으로 가져가셔서 습관을 새롭게 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소한 새는 습관들이 나중에 연식이 좀 되시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하나의 좋은 습관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역시 고구마 줄기처럼 뒤따르는 좋은 습관이 계속 뒤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할 때 펜듈럼에 갇혀있던 것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선순환의 굴레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점점점 좋은 습관이 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복적인 행동을, 습관화하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62페이지예요. 아무튼 매사에서 옳다는 느낌이 그런 완벽주의자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완벽주의자는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인류 앞에 나서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길 잃은 모든 영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결해 주려는 것이다. 네, 완벽주의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완벽주의자들은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옳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특히 가족관계에서 자녀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자녀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완벽함의 희생양. 그럼 반대급부로 자라난다든가 아니면 완벽한 성향을 물려받아서 본인이 또 하나의 굴레에 갇혀서 본인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그 모습이 자녀한테 또 폭발하면서 그때서야 알아차리죠.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었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나중에서야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관리하시면 제일 좋고요. 벌어지면 그걸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시 방향을 가르쳐 준 거니까 균형을 복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물론 독자 여러분은 여기에 그려진 완벽주의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리라고 믿는다. 이 책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바보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바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 좀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중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에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겠죠. 이 완벽함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안은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은요, 트랜서핑적으로요, 중요성 낮추기예요. 중요성을 낮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잖아요. 결국은 중요성을 낮춰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성을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곳곳에서 영상에서 얘기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궁금해요 심리맨이라든가 이런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더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또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사례를 저에게 오픈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중요성을 낮추는, 완벽주의의 중요성을 낮추기 위한 좋은 그 문장, 확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이 말을 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누구에게나 초보 단계가 있었다. 누구에게나 실패 단계가 있었다. 누구에게나 기대에 못 미치는 단계가 있었다. 네, 이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낮춰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 중에는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실패 뒤에 따라오는 좌절 경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지점으로까지 올라간 것이지 이것을 거치지 않고 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을 묵묵히 다 거쳤습니다. 그 과정 없이 단번에 그 높은 위치로 가려는 마음을 지나치게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 실패, 좌절을 용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는 길이 좌절되는 거예요. 조그만 흠결, 실패,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패를 했을 때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패를 성공에 포함하시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실패를 허용해 줄 수 있어야 성장을 하고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지 조그만 실패에 대해서 강한 비난과 비판과 꾸지람과 교정과 이런 게 있으면은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 완벽주의를 지향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완벽을 지향하는 만큼 완벽에 이르지 못하는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신다면 완벽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경로는 지금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이지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단숨에 이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실수를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163페이지 읽어볼게요. 각자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타인을 심판하여 처벌하거나 꼬리표를 붙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옳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수해 보이고 그저 완전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가 대장 행세를 하려고 덤비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전에는 작은 문제의 형태로 나타났던 균형력의 저항까지도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된다. 균형을 깨트린 사람이 펜듈럼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당분간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 문장 지금 이 마지막 단락은요, 직장에서의 이러한 완벽함이라는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상사, 관리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주위에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에 이 상황이 나중에 부메랑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 청구서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는 가정에서 내가 부모의 위치, 펜듈럼의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을 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독립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힘이 생겨요. 그러면 청구서를 또 지불해야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빠르면 청소년 시절에, 느리면 만 20세 이후에 이런 게 와요. 더 늦게는 30, 40대까지도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러한 무리한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고요. 잉여 포텐셜을 일으켰는데 부메랑이 안 온다고요? 안 오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큰 부메랑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유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팔체질 이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편식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체질식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체질에 맞는 음식, 좋은 의미의 편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장에 자기 자신에게 당장의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의 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그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쪽 이론에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에너지 상태에서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잉여 포텐셜이라는 것은 풍선이 작으면 조금만 눌러도 잉여 포텐셜이 크게 일어나서 바로 반작용이 일어나서 빨리 복원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큰 풍선이에요.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크게 작용하죠. 당장에는 반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나중에 크게 일어납니다. 크게. 유도전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유념하시고 말 잘 듣는데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을 휘어잡겠는데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거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곳곳에서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여러분들 뭐 겁박하고 협박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 이치가.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여러분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뭐. 그러나 이치에 어긋난 건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저기서 토네이도가 오는데 내가 집안에 당장 바람이 안 부니까 괜찮아 한다고 괜찮나요? 저기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잘 파악하시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작은 부메랑이 날라올 때 그 환경에 오히려 그래서 빨리 감사해야 돼요. 알아차려주고 깨우치게 하는 환경이잖아요.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고 완벽함을 이제 잘 여러분들 바람을 빼주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설령 주위에 이런 완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청구서가 그에게 날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 너나 잘하세요 있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의 균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또 뭐 상담을 하실 게 있으면 텍스트 상담은 항상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자세히 써주시는 대로 제가 자세하고 구체적인 반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